총리 후보자가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는데요. 네. 그래도 전직 대통령, 영부인,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다 감옥에 있는 정권에 어떻게 우리가 향수를 느끼겠습니까? 친이 구테타가 다시 대한민국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벌써 과거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율주행차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같은 차에도 타서 구경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율주행 택시 말고 개인이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아주 제한적인 차종만 허용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네, 미국의 테슬라라는 회사에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만 국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설명 주시죠. 제가 지금 네. 네. 아니, 뭐 제가 친이 쿠데타 얘기해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정책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요. 저는 오늘 이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FTA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들은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동일하게 이제 허용을 해주는데 테슬라 차량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제조한 자율주행 차량들은 국내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차량이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허용해 주면 국내 시장을 완전히 독식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차종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라고 소비자 효용 면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내 현대차가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거 맞는 건가요?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준이 국내 산업 보호가 중요합니까? 소비자의 삶의 증진이 더 중요합니까?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특정 지역에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는 곳은 아마 제주도가 아주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농담이었는데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광주는 이제 아마 다른 종류의 시범 지역인 것 같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국가든지 우리나라의 동일 기준으로 안정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라고 한다면 한번 시범을 해보고 그 지역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만족을 하는지 그리고 국내 자율주행 그 도로 환경이라든지 운전자 습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는 국내에서 제한 없이 다닐 수 있어요. 사실은 국내가 전부 이미 일정한 회사의 자율주행을 풀어놓고 특정 차종만 허용하게 하는 게 맞나? 아마 공식적으로 우리가 창피해서 국내의 자동차들은 자율주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차도 허용을 못한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근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토론을 한번 정부에서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혹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신을 왜 총리로 지명했는지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비밀인가요? 네, 뭐 텔레비전 그 기자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시기도 했고, 네. 별도로 따로 더 심각한 얘기를 해주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 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그러면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일만 하는 총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일이 방향성의 문제인데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죠. 저도 시켜주면 뭐 잠 안 자고 열심히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부럽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저보다는 후보자께서 갖고 있는 경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대통령도 우리 사회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저희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또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한 질문을 했고 부동산 정책도 얘기하고 우리 사회 중요한 문제들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한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AI 관련된 부분들 많이 질문. 막상 AI는 그렇게 많이 질문하진 않으신 것 같고 그건 후보자가 전문 분야라서 생각하고 청년 문제인 것 네.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공통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항상 많이 얘기되는 게 청년 이슈죠. 그런데 답을 잘 못 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공개 일정이 청년분들하고 식사를 하신 거더라고요. 뭐 네. 이유가 있으십니까? 청년 공직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 총리실에서 일하는 청년 공직자들하고 만났고 이유는 총리실 와서 보고 받으면서도 느꼈던 건 청년 정책 관련된 부분들에 관심이 좀 있었고 왜냐하면 모두의 창업을 하면서 대학 다니면서 대학교에서 봤던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청년 정책 조정회의 위원장이 되셔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뭐 청년 정책만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요. 아마 여러 부처하고 다 관련되기 때문에 특정 부처를 신설하지 않고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관장하게 되는데 장점은 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담당하는 부처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고 뭔가 지속적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누가 쭉 끌고 간다라는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총리가 되시면 내가 청년부의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라는 마인드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청년 정책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뭔가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제일 시급하게 생각하는 건 청년의 일자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취업이든 창업이든 어쨌든 미래의 진로 관련된 거 그리고 청년 주택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모두와 다 해당된 부분이 자산 형성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은둔 청년이라고 하는 소외된 청년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거 관련해서 보면 청년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월세 지원 대상 늘리겠다 이런 말도 하셨는데 그 인터넷 검색만 해도 인스타나 이런 데서 청년 월세 지원 같은 거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수요도 많은 사업인데요. 근데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만 지원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이걸 어떻게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뭐 답변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건 전체적으로 이걸 80%, 100% 정도까지 어느 선에서 할지를 좀 검토하고 전체적인 기조는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그런데 임차의 기회를 늘리는 건 좋은데 청년은 집을 사면 안 될까요? 좀 중년이 돼서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청년도 주택을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부분들은 이제 월세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렇고 청년들이 집을 살 때에 할 수 있는 제도들도 좀 더 보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정책 금융인데요. 이 한번 자료를 보시면 기준이 시중은행의 주택 대출 한도는 현재 6억이에요. 그런데 디딤돌 대출은 일반적으로 2억밖에 안 되고요. 생애 최초 주택이나 그 중에서 신혼부부는 3.2억까지 되기는 하는데 일단 일반 주택 대출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6억이라고 해서 뭐 대단히 뭐 고가 주택이 이제는 아닌데요. 그런 면에서 고민이 확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이제 결혼 시기 관련해서 싱글일 때는 연소득 6천 이하는 대출이 되는데 결혼하면 부부 합산 8,500이거든요.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외벌이를 하는 게 더 낫거나 아니면 각자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집을 합치거나 이런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도 상향을 해야 된다고 했더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안 하겠다라는 얘기신 거죠? 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 범위나 이런 것도 봐야 하고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봤던 부분이어서 월세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관계부처가 이야기도 있고 그 응답이 왔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규모에 대한 부분들 산정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집을 임대하거나 구매하거나 모두 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열어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청년이 꼭 청년 정책을 총괄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변에 중년 남성들한테만 얘기 듣고 정책을 만들지 마십시오. 청년 공무원들 만나셨으니까 그런 분들 얘기 듣고 공무원 외의 분들도 얘기 듣고 항상 신중하게 검토하고 많은 게 청년 정책이었다. 그리고 임대만이 아니라 매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 우리도 사야 된다. 아까 조정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아니어야 되지만 지금이 제일 쌀 때다라는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 끝에 긍정적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주택 관련해서는 여러 청년 주택을 빠르게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여러 개 있는 건 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년 정책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지금 현재 전체 청년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29조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보고 전체 청년 예산들이 어떻게 배정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청년들하고도 같이 이야기하고 저희도 좀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거 포함해서 다시 좀 보겠습니다.